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입니다. 기능의학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정의만 설명드리자고 하니까 사실 지난편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너무 좀 복잡하고 좀 뜬구름 같긴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익숙하신 검사, 검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시리즈로 몇 편 찍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오늘은 일반적으로 하시는 검사들이 있으시죠. 일단 병원에 가시면 뭐 하세요? 들어가자마자 혈압 재시죠, 혈압. 우리 또 간호사분들이 체온도 재주고요. 감기 걸려서 가시면. 우리가 그걸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압은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수 이렇게 나오고, 또 병원의 기계들에 따라서는 뭐 심장에 대한 부하나 이런 것들이 검사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바디라고, 사실 인바디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회사 이름이고요. 보통 이제 체질량 검사라는 것도 우리가 다이어트 관련된 진료나 체중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흔하게 하는 것들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침 딱 찔러가지고 당 체크하죠. 그걸 이제 BST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검사들을 병원에 처음 오시게 되면은 대부분 루틴하게 하시게 돼요. 이게 갖는 의미는요,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보는 그냥 큰 그림이죠, 사실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요, 고혈압의 기준이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을 넘어갔을 때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39에 89인 사람은 고혈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혈압 전 단계죠. 둘 다 140을 안 넘었고 90을 안 넘었잖아요. 근데 110에 92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핏 듣긴 혈압이 안 높은 것 같죠. 하지만 그 사람은 고혈압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뒤에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보통 안 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수치에 너무 둘러싸여 있어요. 사실 혈압에서 중요한 거는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평소에 여자분들 외에 혈압 낮으신 분들이 있죠. 저혈압이신 분들. 평소에 뭐 90에 50. 이런 분들이 어느 날 병원에 가거나 혈압을 쟀더니 120에 8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나 이제 정상 혈압이라고, 120에 80이라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혈압이 30이나 올라간 거예요, 혈압이. 그러니까 혈압은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계신 그러한 검사나 수치들이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가 중요하고요. 가장 적절한 수치가 중요합니다. 당 체크를 한다고 해도 뭐 전날 술 많이 드시고 오셔서 체크한 경우하고 운동 열심히 아침에 뛰고 온 경우는 다르지만, 그냥 수치로만 놓고 보면 정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선생님들이 보통 피검사라는 거 하죠. 피검사를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뭐 백혈구 수치, 적혈구, 빈혈 수치, 뭐 간 기능, 신장 기능, 또 뭐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영양 관련된 수치, 또 요새 유행하는 비타민 D 검사, 뭐 남성 호르몬 검사, 항원 항체 검사,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이거를 해서 당신은 병입니다, 아닙니다를 병원에서 갈라주죠. 그래서 병이라고 판단되는 징후가 있으면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고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검사들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기능의학을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검사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 이 사람이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정상적인 사람인지를 보는 건 중요한데, 단지 이러한 검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혈압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90에 50이던 사람이 120, 80이 됐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판단의 문제도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건 비유를 드는 건데, 간 수치를 봤는데 뭐 간 수치가 1에서 40까지 정상인데 사실 2인 사람과 38인 사람은 좀 다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하지만 의학적 범주에서는 두 분 다 정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허와실이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비싼 검진 같은 거 하시더라도 딱 봤을 때 나 다 정상이야 끝, 이게 아니라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고지혈증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낮았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200까지 정상인데 195니까 뭐 정상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원래 150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45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할 만큼의 큰 시간들이 병원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매한 부분을 그레이존이라고 하거든요. 병도 아니고 병이 아닌 것도 아닌. 그 상태를 판단하는 능력은 이러한 전통적인 검사들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근간이 되는 기본 검사를 바탕으로 모든 의학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진을 꼭 챙기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의 건강검진은 사실 꼭 하셔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절대적인 수치의 정상 범주에 들어왔다고 수치도 안 보시고 나 정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변화를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비타민 D 검사 요새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수치가 30을 넘으면 정상, 20에서 30은 좀 부족, 그 이하는 결핍, 또 나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는 12알을 결핍으로 보고요. 외국은 22알을 결핍으로 보기도 하는데 지금 옆에 제가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거 한번 보시면 수치에 따라서 예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비타민 D는 30 이하 이상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많은 연구, 특히 기능학적 연구들을 보면 수치가 얼마 이상 됐을 때 예방되는 효과들이 지금 보시는 표처럼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32니까 정상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더 남들과 차별화되게 더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 이런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에 민감해지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제가 팁을 드릴 건데 건강검진을 꼭 한 병원에 가서 좀 또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시죠? 대체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명한 병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비싼 돈을 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다 괜찮은데 콜레스테롤이 250입니다. 너무 높으세요. 약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권고를 해드리면 이제 약 먹긴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 운동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은 운동 좀 더 해보시고 또 높으시면 꼭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나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친절한 것 같다고 서울대병원. 저 아산병원에 가야겠다고. 또 아산병원에 가세요. 1년 후에 아산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또 다 괜찮은데 콜레스테롤이 230이래요. 그럼 200보다 높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약 드셔야 된다고. 그럼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다음번엔 또 삼성의료원으로 가세요. 고다음 연도에는.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갔더니 215래요. 콜레스테롤이. 또 높대요. 또 약 먹으래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요. 만약에 이분이 처음에 가셨던 병원을 계속 가셨으면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250이었던 분이 230이 되면 아직 높지만 잘하셨네요. 더 노력하세요. 라고 했을 거고요. 230인 분이 그 다음에 215가 됐으면 뭘 열심히 그렇게 해서 갈수록 좋아지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선생님이. 그만큼 한 병원의 변화의 그래프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꼭 유명한 병원, 좋은 병원 가셔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보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되게 꿀팁이에요. 아니면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어디에 요만한 게 보인다. 근데 다음에 갔을 때 사이즈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걱정이 없죠. 근데 또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마음에도 들지 않는 병원을 계속 가서 검진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집도 가깝고 내가 마음에 들 만한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는 병원이라면 한 병원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놓으시면 나중에 그 병원에서 본인을 알게 되세요. 그래서 그 변화가 중요하다는 그 팁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편부터는 이 건강검진을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제가 이 채널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던 기능의학 검진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